한국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이 나오는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변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전형적이고 긴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한 가지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집은 몇 년째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한여름밤 대학생이었던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모험심에 사로잡혀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겁을 먹고 꺼렸지만 민주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갔고 결국 혼자라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구들 중 몇 명은 그를 말리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저녁 11시쯤 그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저택은 커다랗고 으스스하게 보였습니다. 낡은 문은 삐걱대며 열렸고 안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당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전등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을 지나 복도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로 덮인 채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갑자기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친구 중 하나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바람 때문이겠지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는 동안 발소리가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친구들 중 한 명이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그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민주는 조명에 착각한 거겠지라고 했지만 모두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2층에 오른 그들은 각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놓인 방들은 모두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서재로 보이는 방에 들어갔고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일기의 끝부분에는 그녀가 매일 밤 나를 부르고 있다 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기분이 들어 일기장을 덮자마자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주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친구들이 문을 두드리며 다급히 그를 부르고 있었지만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뒤에서 차가운 숨결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뒤돌아보니 하얀 얼굴의 여성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듯한 공포에 눈을 감은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며 친구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 뒤로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을 빠져나온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서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종종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던 그 집은 여전히 마을 외곽에 남아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고 이 집을 실제로 다녀온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사라진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밤 작은 대학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건물에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이 있었다. 이 건물은 한때 학생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낡고 방치된 상태였다. 이 건물에 관한 소문은 학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며 특히 신입생들 사이에서 그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 수진에게서 시작된다. 수진은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괴담을 전해 듣고 친구들과 함께 그 건물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모험을 떠났다. 건물은 생각보다 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바람에 삐걱거리는 창문 소리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음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친구들은 서서히 긴장감을 느끼며 서로의 팔을 꽉 붙잡았다. 수지는 나서서 용기를 내며 그냥 소문일 뿐이야, 괜찮을 거야 라고 친구들을 다독였다. 그들은 1층 로비에 들어섰다. 낡은 가구와 먼지가 쌓인 벽지, 오래되어 기능을 상실한 엘리베이터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 중 하나인 민수는 이곳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라며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 들은 바에 따르면 이 건물에 사는 학생들이 이유 없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 친구들은 덜컹거리는 소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더 어두웠고 손전등 빛에 가끔씩 벌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갑작스러운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비명을 지른 친구들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속으로는 무서웠지만 겉으로는 애써 괜찮아 보이려 했다. 마침내 그들은 가장 가까운 기숙사 방 하나를 발견하고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먼지로 가득했으며 그대로 멈춰있는 낡은 책상과 침대 옛날 스타일의 옷장이 있었다. 그때 희미한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과 친구들은 서로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금 웃음소리 들었어? 한 친구가 속삭였다. 소리는 벽 저편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다잡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웃음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그것이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다른 곳은 벽이었다. 장난치지 마. 민수가 외쳤지만 그 누구도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긴장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수지는 벽을 두드려 보기로 했다. 이상하게도 벽은 비어있는 것처럼 소리가 났다. 여기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수진이 말했다. 친구들은 힘을 합쳐 벽을 밀어보았고 놀랍게도 벽은 서서히 움직이며 비밀문이 드러났다. 문 너머로 들어간 그들은 작은 방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먼지 쌓인 사진들과 일기장이 있었다. 사진들은 예전에 이곳에 머물렀던 학생들의 것처럼 보였고 일기장에는 그들의 정체 모를 두려움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알아챈 점은 모든 기록이 동일한 날짜에 멈춰 있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여긴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수진이 말했다. 친구들은 뒤돌아 건물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다급한 발걸음 소리였다. 그들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밖에 나와서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 밤에 일어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그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그 건물은 과거에 실제로 몇 명의 학생들이 이유 없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으며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진과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그 건물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밤의 경험은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들의 탐험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됐지만 그들이 만난 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지난달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이라 밤에는 꽤나 조용했고 덕분에 이사 첫날부터 마음에 쏙 들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대체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단 인터폰 화면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아마 바람에 나뭇가지라도 흔들렸나 보다 생각하며 다시 누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고 힘있게 울렸다. 불안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인터폰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화면은 텅 비어 있었다. 나중에는 두드리는 소리가 더 빈번해졌고 나는 두려워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때 문득 현관문에 작은 메모가 붙어있음을 발견했다. 문을 열어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시간에 하고 많은 집중, 내 집 앞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메모를 본 이후로 문 두드리는 소리는 사라졌지만 대신 묘한 기척이 느껴졌다. 문 너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등을 식은땀으로 적시며 한동안 문을 지켜봤다. 아침이 되자 공포감은 사라졌고 그 사건은 단지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나는 또다시 현관문 앞에서 메모를 발견했다. 문을 열어줘서 고마워. 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문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
누군가 장난치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메모를 두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 소름 돋는 느낌에 다시금 경찰에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회사에서도 온종일 마음이 불안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관문뿐 아니라 아파트 계단 곳곳에 메모가 놓여 있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와 관련된 누군가가 계단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집으로 가는 계단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메모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급히 집을 향해 발걸음을 때려던 참에 곧이어 핸드폰이 울렸다. 내려와. 곧 도착할 것 같다. 나는 문자였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웃의 도움을 청하러 갔다. 이웃들 중 한 명이 문을 열어주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경찰은 빠르게 도착했고 건물을 수색했다. 하지만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메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시달리며 있었던 일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또 다른 방문자를 대비해서 집 주변의 보안을 강화했다. 매일 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조용히 잠자리에 들며 생각한다. 언젠가 또다시 문이 두드리질 수 있다는 것을.